콘서트를 진행하기 전에 그동안 이 콘서트를 위해서 고생하셨던 분, 그다음에 책을 쓰시냐고, 그림을 그려주시냐고 고생하셨던 여러 선생님들을 좀 소개하고 행사를 진행할까 합니다. 우선은 그 글로 나라를 지킨 독립운동가 차상찬 이 책을 만드신 네 분입니다. 우선 글을 써주신 작가 박채란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은 구경 없는 마을, 까매서 안더 50번은 너무해, 목요일 사이프러스에 쓰신 아동 문학가시고요. 그 다음에 그림을 그려주신 분입니다. 김미희 작가님이십니다. 김미희 작가님은 꼬리 8개 달린 구미호가 달려갔어, 엄마, 미신과 리코더 등을 낸 그림책 작가시니까요.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 황정민이 영화 시사하면서 했던 말 있잖아요. 잘 차린 밥상에 자기 숟가락만 얹어놨다고 했는데, 우리 그 편집을 해주신 김미애 선생님, 디자인을 해주신 성지서 선생님도 자리에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 어디에 계실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한국에 나오려면 진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내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지루하지 않게 제가 간단하게 내빈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선 국회의원이신 허영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항상 저희 차상찬 기념사업회 행사에 와주시고 도움도 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번에 저희가 이 책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춘천문화재단에서 어떤 재정 지원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박종은 제9대 춘천문화재단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이 제일 큰 문제거든요.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저희가 문제없이 책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 가원대 총장이셨고요. 저희 차상찬 기념사업회 고문이신 박용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분들 중에 하나인데요. 차상찬 시민읽기 모임을 지금 3년째 진행하고 계신 우리 차상찬 시민읽기 모임 선생님들 나오셨습니다. 모두 일어나주시면 사실은 이런 선행사업을 이루어지려면 이렇게 시민들의 협조가 많이 필요하고 시민들의 연구가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 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강남동 주민자치위원장이신 원상구 선생님과 위원분들 나오셨습니다. 사실은 선생님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차상찬 이야기길이라는 것이 강남동 그 주민자치위원 위원들 덕분에 지금 생겨나서 조성이 돼서 잘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이제 임기가 끝나서 많이들 그만두셨는데 지금 다시 강남동 주민자치위원을 맡고 계신 선생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마 많은 후원자분들도 여기 와 계실 텐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한 3, 4년 전과 비교하면 창찬 선생님을 춘천시민들이 많이 알게 된 데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의 도움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차상찬 기념사업회에서 일하고 있고요. 지금 오늘 사회를 맡은 이현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콘서트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차상찬 기념사업회 이사장이시자 지금 여러모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정현수 선생님을 모시고 책을 출간하기까지 여러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오늘따라 춘천에 여러 행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주 바쁘신데도 짬내서 와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차상찬 이야기길을 작년에 이제 조성을 하고 올해 또 보강을 했는데 아까 계셨는데 가셨나요? 전 행정분과장님 계세요? 예.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강남동에서 이렇게 주민들께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도 만드시고
그다음에 차상 선생님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 행사들을 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저희 팀이 이제 차상찬 선생님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한 것이 2015년이니까 올해 10년이 됐어요. 근데 이 차상찬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 분이라 이분을 정말 알려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여기 계신 춘천문화재단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세금이 유익하게 쓰이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기 오신 분들은 차상찬 선생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조금 낯설다 하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차상찬 선생님에 대해서 왜 춘천에서 이렇게 이분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기립을 해야 되는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상찬 선생님은 우리 춘천으로만 말하면 유인석 장군하고 그 다음에 김유정 작가를 잇는 중간에 있는 그런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민족의식이라든지 독립운동을 이어서 하신 분이 또 차상찬 선생님이시고 또 김유정이라는 작가를 문단에 데뷔시키신 분이 또 차상찬 선생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1919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3.1운동 직후에 우리나라에 새로운 문화운동이 펼쳐지게 됐거든요. 그때 나온 게 이제 신문이나 잡지 이런 거예요. 1920년도에 조선일보가 나오고 동아일보가 나오고 그다음에 개벽사라고 하는 잡지사가 생겼는데 차상찬 선생님이 이 개벽사 잡지를 주도하신 분이십니다. 밖에 나가서 안중근 의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열심히 이제 힘으로 독립운동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국내에서 그런 분들이 이러이러한 독립운동을 구속하고 있어요라고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몫이었거든요. 그래서 차상찬 선생님은 잡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알리게 됐는데 예를 들면은 개벽사에서 잡지가 하나만 나온 게 아니라 처음에 나온 게 이제 개벽이고 그 다음 나온 게 부인이라는 거예요. 이 부인은 나중에 신여성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을 위한 잡지도 따로 만들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어린이에요. 어린이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개벽이 엄청난 검열을 받으면서 폐간을 당했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대중에서 나온 게 별공원.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정론지를 만들게 해성, 제일성. 끊임없이 잡지를 만들면서 우리의 민족의식 또 새로운 민족문화운동을 이끌으셨던 분이시거든요. 차상찬 선생님이 이재명 군을 추억함이라는 글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이완용을 이런 것들을 쭉 쓰는데 그게 전부 전문 삭제당해요. 그러니까 전문 삭제당하는 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차상찬 선생님이 그런 개벽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운동도 했지만 그런 것들 100년 전에 글이라 잘 못 읽으세요. 요즘의 독자들이. 그거를 도민일보에 2년째 현대문으로 잘 다시 만들어서 해설까지 붙여가지고 연재합니다. 저희 이현주 선생님께서요. 그래서 이재명 분을 추억하면 이거는 처음으로 몇 달 전에 전문 삭제된 거를 살려가지고 한 그런 좋은 글이가 도민일보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여기 어린이들 몇 분 오셨지만 그때 당시 식민지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게 나라의 미래잖아요. 그래서 천주교 청년회에서 펼친 것이 어린이 운동이에요. 어린이 운동이 지금 어린이날이 5월 5일인데 차상찬 선생님이 1921년에 천도교 청년의 간무를 맡거든요. 간무라고 하는 거는 실무진이에요. 그리고 나서 천도교 소년회를 설립합니다. 그게 21년이에요. 그 다음에 22년에 천도교 소년회 1주년 기념으로 설립한 게 어린이날이에요. 5월 1일. 그래서 행진도 하고 이 책 안에 다 담겨 있는데 어린이 선언문도 하고 그래요. 그게 5월 1일 어린이날인데 그게 이제 5월 5일로 바뀌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운동을 했다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당연히 방정환 선생님 굉장히 큰일 하셨죠. 그런데 방정환 선생님은 3.1운동 직후 1920년에 일본 가셔가지고 23년 가을에 돌아오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린이날 만들 때는 한국에 없으셨어요. 물론 왔다 갔다 하고 교류는 했지만 그 실무를 전부 맡으신 분은 천주교 청년의 소년회였고 그 중에 한 분이 차상찬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춘천이 그 어느 도시예요? 문화 도시이자 어린이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그 도시나 그런 어떤 캐치플레이라든지 어떤 그런 그 비전을 가지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정신적인 편이죠. 그러니까 차상장 선생님은 그 식민시대에 새로운 문화운동을 하셨던 주역이시고, 그 다음에 또 어린이 운동을 하셨던 주역이시고 해서 춘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다. 그 얼마 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한국학진흥이라는 그런 국책 기관이 있거든요. 그뭐 안동에도 있고 그런데 강원도에 설립이 됐어요. 근데 그게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강릉으로 갔어요. 왜 그러냐? 강릉 율곡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춘천은 그 어린이 수도에다 문화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 뿌리 내리고 잘 이어질 수 있으려면은 그런 정신적 뿌리를 우리가 그런 문화 유산을 잘 가지고 있고 그걸 또 현대적으로 다시 해석하고 해야 되는 몫이 저희한테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면에서 저희가 뭐 학문적으로도 열심히 하지만 이제는 그 여러분들께 이 차상생이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학생들한테도 우리 춘천에서 이렇게 훌륭한 분이 계셨다라고 하는 어떤 우리 도시의 어떤 자긍심이라고 할까요? 또 우리가 그동안에 좀 잘 알지 못했던 인물들을 잘 알게 됨으로써 그런 문화유산을 이어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몫일 거다라고 해서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은 물론 그 정책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께서 동참해 주시고 또 제대로 잘 알아가는 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모아가지고 가장 먼저 어린이들한테 알려야 되겠다. 차상자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지 꼭 알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이제 기획을 하고 또 저 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하게 됐는데 여러분 책 보시면 책 엄청 잘 나왔죠. 이게 잘 나올 수 있었냐면 이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어린이 책을 제일 잘 만드는 데다가 부탁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만든다 하면 우리나라의 최고는 K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최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좋은 책들이 나오고 내용도 아주 충실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박재란 작가하고 굉장히 많은 논의를 했는데 한참 하다가 선생님, 박 작가가 이래서 저한테 선생님 우리 몇 억짜리 프로젝트 하는 것 같아요. 1년 내내 저희가 정말 애쓰면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춘천이 차상자 선생님을 키웠고 이제는 우리가 차상자 선생님의 정신을 이어서 할 그런 시기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약속하면서 앞으로 저희도 열심히 하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차상찬 출판기념 북 콘서트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차상찬 글로 나라를 지킨 독립운동가를 쓰신 박채란 작가님이십니다. 네. 예, 이 책은 박채란 작가님은 물론 그림을 담당해 주신 우리 앞에 계신 김미희 작가님, 편집과 디자인을 맡아주신 김미애 성지선 선생님의 노력으로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원론인 어린이 운동가로서의 차상찬을 아이 눈높이에서 성공적으로 생생하게 그려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개박사와 어린이 잡지 그리고 방정환과의 우정까지 모두 다루고 있는데요. 박채란 작가님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우선 먼저 책 출간되고 축하드립니다. 네. 물론 저희 차상찬 기념사 쪽에서도 축하를 받아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책 구성이나 내용을 보면 이제 작가님이 많은 신경을 쓰셨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의문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유퀴즈처럼 이렇게 두 분이 저랑 나란히 앉아서 하는 줄 알고 자세까지 일을 하고 왔는데 여기 서서 그냥 하겠습니다. 예, 우선 선생님 자기소개를 아까 제가 간단하게 했지만 아주 간단하게라도 한마디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채란이라고 하고요. 글을 쓰는 일을 하고 또 글쓰기로 많은 분들을 만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되게 잘 주무셨나요? 아니요, 떨려가지고 못 잤어요, 잘.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같이 다 선생님이랑 왔는데, 네, 잘 올 수 있을까? 이거 떨면서 왔습니다. 네. 기대하고 계신 답변이 있는 것 같은데 못 주무셨는데도 아름다우시네요. 아마 이 답변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이번 집필에 이제 참여하게 된 계기를 간단하게 과정만 네. 간단하게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이제 처음에 어떤 이제 소개를 받아서 이런 집필을 해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저희가 혼자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같이 하는 분들의 도움을 필요해서 아까 이제 소개해주신 편집자 선생님 그리고 디자인팀 화가 선생님 이제 모두 같이 해야 되는데 제가 제일 먼저 편집자 선생님이랑 했어요. 이거 우리가 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제일 먼저 들어간 게 이제 사상산 기념사업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는데 저희가 반했던 건 이 개벽사에서 만든 잡지 표지들이 너무 그 당시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세련되고 예뻐서 그리고 사실은 좀 처음엔 되게 부끄러웠어요. 저는 사상찬 선생님 성함을 못 들어봤거든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말씀을 듣고 아 이런 분이 계셨는데 우리가 몰랐었네 라고 이제 아까 소개해주신 김민혜 선생님이랑 저랑 통화를 하면서 와 근데 책들이 너무 예쁘다. 개벽 이런 말만 들어봤는데 표지를 보니까 너무 예쁘고 너무 매력적인 인물이라는 그 느낌 때문에 사실은 좀 겁이 많이 났어요. 저는 뭐 역사를 전문 작가는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건 순전히 사상찬 기념사업회 홈페이지 덕분에 제가 이거를 이제 진민혜 선생님이랑 편집해준 선생님이랑 저랑 이제 친구인데 같이 이제 통화를 하면서 저희도 이제 이게 1년이 걸리는 프로젝트인데 끝나고 나서 저희도 뿌듯해야지 이걸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같이 홈페이지를 하나씩 눌러보면서 막 감탄을 했어요. 책 표지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개벽도 그렇고 어린이도 그렇고 표지가 너무 예뻐서 이런 멋진 책을 내신 분이 있는데 1번은 좀 부끄러웠어요. 우리가 이걸 몰랐구나. 그러면 잘 소개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엄살이라는 단어가 있죠. 처음에 이거 북콘서트 할 때 저 참 잘 못해요 하고 질문을 먼저 보내주세요 하고 해놓고 잘하시는 분 특징 아시죠? 손동작 이렇게 네, 너무 잘 해주셨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선생님. 예. 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차 선생님과 관련된 이제 여러 에피소드를 아마 책을 쓰기 위해 읽으셨을 텐데 책의 첫 장면, 어린 차상찬이 전쟁과 마을의 불안을 목격하는 장면을 맨 앞에 두셨는데 혹시 그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지금 아이들은 저희 아이들이 지금 6학년 중2예요. 저희 아이들이 전쟁이 뭔지 모르죠. 전쟁이 뭔지 모르는데 그런 느낌 그런 걸 가장 먼저 좀 전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역사라는 게 있고 그 역사 속에서 나라를 지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일단은 그런 느낌을 좀 전하고 싶어서 그 장면부터 좀 시작을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손동작 얘기했더니 또 동작을 갑자기 적게 하시는데 선생님 마음껏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동화책 작가시니까요. 예, 29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1922년 5월 1일 어린이날 행사에서 사람들에게 나눠준 종이 적힌 내용을 이제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여기 보면 어린 사람을 어리다는 이유로 속이지 마세요. 어린 사람을 늘 가까이 하고 자주 대화를 나눠가며 이런 말들이 여기에 있는데요. 선생님도 이런 내용을 책에 쓰시면서 처음 접하셨을 텐데 이런 내용을 혹시 소감이 있으실까요? 깜짝 놀랐죠. 예, 이런 내용이 있는 줄 몰라서 일단 깜짝 놀랐고 일단 이렇게 세심하게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분이었구나. 이거에 이제 감동을 받았고 제일 놀랐던 거는 마지막에 얼른 결혼 있게 생각하지 말고 사람답게 대해주세요. 저희가 이제 가끔 모여서 회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읽으면서 그러면 그때도 아이들을 빨리 결혼시킬 이렇게만 생각했던 걸까? 그런 얘기랑 마치 지금 아이들을 얼른 공부 잘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마치 아이들을 도구로 대했던 그 마음 때문에 저희 이제 어린이책 만드는 사람들은 물론 이제 미인을 소개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사실 각별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건데 그때도 이랬던 거야? 이러면서 좀 이 부분을 잘 표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거를 지금 장으로 막
저희끼리 지금 문장으로 하면 공부만 하지 말고 사람답게 대해주세요 아니야?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생각을 했던 그런 게 떠오르고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일제 치하라고 하는 그럴 때 우리 민족이 다 약자였지만 그 중에서 어린이가 사실 가장 약자인데 그거를 기억을 해주셨다는 게 되게 뭉클하고 그런 어쨌든 자료를 읽을 때마다 어떻게 보면 어른들의 세상이잖아요. 어른들의 세상에서 더 큰 어른들한테 지배받고 있는 더 힘 있는 어른들한테 지배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더 약자를 기억해 주시는 그게 되게 뭉클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사실 일제 강점기 때 어린아이들의 삶을 생각하면 지금 생각하면 여기 있는 내용들이 당연한 것이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요구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글에다가 써서 발표하고 종이를 나눠주고 했다는 것이 굉장히 선구자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는 걸 여기 읽을 수 있고요. 박찬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당시 여성 아이들은 사실 약자였죠. 근데 이 개벽사에서는 뭐 김기정 같은 분들은 여성운동을 전담해서 하셨고 방정환 선생님은 어린이운동을 전담해서 하셨고 또 차영찬 선생님은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글을 써서 또 같이 사회 변혁을 도왔던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인데요. 우리가 보통 어린이날하면 이제 방정환 선생님을 떠올리시잖아요. 아마 여기 있는 어린이들, 부모님들 모두 마찬가지실 텐데요. 어린이날에 차상찬 선생님과 같은 많은 이들이 관여했다는 사실 아까 우리 이사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선생님이 이거 아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완전히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참 글 쓰는 일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를 하면 새로운 걸 알게 되고 그러면 저희 생각에는 새로운 걸 알면 더 오만해질 것 같은데 글 쓰는 일이 참 좋은 게 모르는 게 정말 많구나를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작업하면서는 진짜 겸손해져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뭐 유관순, 뭐 안중근 이렇게만 알 수밖에 없는데 사실 그분들이 그렇게 독립운동 하실 수 있었던 것도 우리가 긴가민가 하시는 많은 분들이 진짜 뒤에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제 이런 거를 많이 느꼈고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많은 잡지를 낼 수 있을까? 누가 이렇게 많은 잡지를 내실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물어주셔도 괜찮아요. 네. 사실은 그 차영찬 선생님이 아까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린이날을 만들고 할 때 방정환 선생님은 일본 유학 중이셨잖아요. 그 당시에 방정환 선생님이 차영찬 선생님한테 보낸 엽서가 1차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거길 보면 형님 그러면서 잘 지내시냐고 이런 이야기들 담긴 글이 있거든요. 근데 차영찬 선생님이 그러니까 형님이라고 불렸던 걸 보면 이제 연배가 미인데 10살 차이 정도 났습니다. 보통 우리가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나이가 굉장히 중요하던 시기였잖아요. 근데 왜 차상찬 선생님은 10살이나 많았는데 방정환이 더 왜 어린이날하면 앞장선 인물로 우리가 조명을 받을까 생각해보면 물론 방정환 선생님도 많은 어린이 전문 동화도 쓰시고 글도 많이 쓰셨지만 그 당시 이 개벽사 자체가 천도교에서 만든 잡지사였잖아요. 천도교 교주였던 손병희 선생님의 사위가 방정환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서열 관계에서 좀 밀리셨던 것도 있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도 있고. 근데 이제 실제로 어린이날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기여한 것만 따진다면 차상찬 선생님도 결코 방정환 선생님한테 밀리지 않는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선생님한테 하나 더 드리자면 내용과 관련해서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지만 이제 심일이 없잖아요. 근데 책 만들다 보면 아마 이번에도 좀 어려운 점, 고비 같은 게 있었을 텐데 뭐 한두 가지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저 원래 창작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역사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배경을 이해하느라고 엄청 힘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자료들을 읽는데 거기 등장하는 되게 많은 독립운동가 분들이 있는데 제가 잘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 분들을 좀 이해하고 그 당시의 역사를 이해하는 게 되게 힘들었는데 이거 좀 이해를 이 차상찬 선생님 이야기를 쓰면서 좀 이해하게 되니까 나 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공부가 필요한 일을 또 하니까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게 어쨌든 역사 속에 있는 인물을
저희는 아이들이 읽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이러셨을까? 정말 이렇게 행동하셨을까? 이게 확신이 안 드는 순간이 되게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저희 정현석께 전화드려서 이거 이렇게 써도 될까요? 이렇게 많이 여쭤봤었고 그때마다 이제 너무 조언을 잘 해주셔서 제가 좀 믿음을 가지고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아이들 마음속에 이 선명하게 차상찬 선생님이 남는 거 이제 그게 목표였는데 아직도 좀 떨리는 것은 아이들이 읽기 전까지 제가 그 목표를 달성했는지 잘 알 수 없어서 아직도 떨리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좀 완성할 수 있지 않았나. 선생님의 나긋나긋한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제가 옛날 유치원 교실에 앉아있는 그런 느낌이 왜냐면 동화 작가님들은 되게 이제 초등학교나 이런 데서 또 초청 관련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아마 저희를 예쁜 초등학생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선생님이 아까 책을 더 쓸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하셨는데 이거 아마 약속이신 것 같아요. 두 번째 책도 쓰시겠다는 그런 걸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필 과정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볼 건데요. 선생님께서는 어린이 책 작업을 이제 많이 하셨잖아요. 다소 어렵고 복잡한 원자료도 있었고요. 이런 것을 글에 담을 때 선생님의 노하우, 철학,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사실성을 높이느냐, 가독성을 높이느냐 같은 이제 저울질이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은 어디에다가 무게를 주시는지? 당연히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게 훨씬 중요해서요. 사실 그걸 가지고 저랑 정현 선생님도 엄청 얘기 많이 했어요. 이거 말 아이들이 알까요? 이거 이해할 수 있을까요? 라고 단어 하나하나도 다 이제 의논을 했고 편집해주신 김민아 신랑도 이 표현 너무 어렵지 않을까? 사실 아무리 좋은 문장이라고 해도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어떤 그 차상찬 선생님의 정신은 전하되 그거를 최대한 잘 소화할 수 있게 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윗질문과 좀 유사한데요.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럼 이건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야, 표현이야 라고 판단하실 때 어떤 나름의 방법이 있으세요? 이거 너무 비법이라 공개할 수 없는데 아들한테 물어봐요. 저희 아들이 지금 6학년이고요. 그리고 그 책 안 읽는 남자애들 있죠. 그래서 아들한테 물어봐서 그 아들이 그 단어를 알면 대체로 알 수 있는 단어. 그래서 이번에도 많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저희 기준은 교과서예요. 교과서에 나온 단어나 어휘라면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해서 잡지라는 말도 아이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할까? 그런데도 세상에는 그 단어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어떻게 말을 넣어 아이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까? 그렇게 저 혼자 한 건 아니고요. 왜냐면 이제 작가라는 사람들은 자기가 쓰고 있는 거 빠져들면 몰라요 그런 거예요. 이거 꼭 전해야 돼 이렇게 되는데 이제 저희 편집자 선생님과 도와주셨어요. 저희 아들과 도와주셔서 엄마 그 말은 아무도 몰라 이런 거는 좀 교체 해가면서 했고 이제 마지막에는 우리 정현 선생님께서 많이 이렇게 또 해주셔가지고 잘 나오고 갔습니다. 아이들 읽어보고 좋아야 될 텐데 갑자기 은연중에 아드님을 비판하셨네요. 책을 하나도 안 읽는 6학년 남학생이라고 했는데 그 영상 찍어서 제가 나중에 협박용으로 두 번째 책 안 쓰시겠다고 하는 협박용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많은 좀 성인 작가들이 유명세를 가지고 동화를 많이 쓰시거든요. 동시도 쓰시고 실패하는 이유는 그 언어나 표현의 선택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입장에서 그 표현이나 단어 선택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정말 중요한 작업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현실적인 질문을 마지막으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자면 이 책을 활용하고자 하는 교사나 학부모가 계신다면 이 책을 추천하는 말을 전하신다면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희 아들은 정말 축구 좋아하고 그런 친구예요. 농구 좋아하는 그런 친구인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이들은 의외로 역사에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이 뭐 그런 거와 관련된 얘기를 역사 관련 얘기를 하시면 집에 와서 그거 관련된 영화를 찾아본다든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의외로 역사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현실과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제시를 해주면 충분히 잘 접수할 수 있다. 그거를 좀 믿음을 가지고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이들이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이제 이 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아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는데 만약에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아이에게 읽힌다면 어린이날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 부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알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면 역사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야기로 접근하면 충분히 재밌게 같이 이야기 나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아이들과 함께 꼭 이 책을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이게 글로 싸우는 사상찬이잖아요. 그래서 작가님 생각하시는 지금 우리 어린이들에게 글로 싸우는 일은 이런 거야. 뭐 댓글, 뭐 학급 주문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걸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좀 작아도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뭐 일상생활에서나 학교에서나 예를 들어서 따돌림을 받는 치수가 있다거나 그럴 때 아니면 부당한 일을 당했다거나 그럴 때 잘 목소리를 못 낼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가서 한번 얘기해 보는 거. 그리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 뭐 문자여도 좋고 댓글이어도 좋고 저는 진심과 진심 아닌 것에는 반드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사합니다라는 글이더라도 나는 이게 싫어요라는 말이라도 내가 진짜 마음을 말할 수 있는 거 그런 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예, 좀 생뚱맞은 질문인데 사랑찬 선생님이 아직까지 살아계신 잡지를 만드신다면 네. 어떤 잡지를 만드실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해봤는데 저는 진짜 인물로서 너무 매력적인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차상찬님께서요. 일단 이 많은 필명과 너무 대단하셨고요. 지금이라면 전 세계의 약자를 위해서 싸우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왜냐면 이제 글로벌 시대가 됐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그 독립은 이뤘으니까 약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다양하게 좀 국경을 넘어서 좀 전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이렇게 작가님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니까 작가님이 직접 책 내용 중에서 이거는 내 목소리를 꼭 낭독해주고 싶은 그런 이야기라고 있다면 짧게 한두 구절 강남한 목소리 부탁드리겠습니다. 68배 마지막 부분인데요. 네, 68페이지에 저희가 이 책을 만들면서 이거 잠깐 말씀드리면 중간에 차상찬의 목은 뵐 수 있어도 입은 막을 수 없다. 이 문장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 바람으로 진하게 표시했어요. 네, 그래서 이 말이 너무 멋있게 느껴졌어요. 진실을 말하려는 그런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단인데 사실 이게 뭐 제가 창작을 쓰는 것이 아니라서 그렇게까지 감정이입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 마지막 이 두 단락을 쓰면서는 약간 저는 좀 이렇게 울컥하면서 눈물 나더라고요. 이 대목 마지막 두 단락 읽어보도록 할게요. 차상찬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우리나라의 현실을 직접 보고 알게 되어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며 우리 말과 글을 지켜 민족의 긍지를 일깨웠고요. 나라 잃은 캄캄한 시절 차상찬의 펜은 민족의 대신을 지키고 독립의 희망을 타오르게 했어요. 일본의 억압에 끝까지 맞서 싸운 차상찬은 발로 뛰고 글로 싸운 진정한 독립운동가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질문을 이렇게 또 낭독해주고 싶은 구절이 있으실까요? 그랬더니 바로 60몇 페이지를 딱 읽더니 바로 읽어주셔서 이거 짜고 치는 고수도 많이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이건 결코 짜고 쳤습니다. 네, 예, 그리고 두 번째 차상찬 번역책을 아까 쓰시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많은 에피소드 중에 두 번째 책은 이 에피소드를 맨 앞에 두고 싶다.
좀 어린이들과 사실은 자료상에 어린이들과 시간을 보낸 부분에 자료가 많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상상으로 혹은 자료로 좀 더 찾을 수 있다면 어린이와 함께 하신 차상 선생님 이야기를 조금 더 넣고 싶다. 그런 부분을 좀 더 부각한 이야기를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만약에 이런 험악한 시기를 살지 않으셨다면 선생님 어떤 삶을 사셨을까 이제 이런 거를 상상해 보면 저는 이 선생님이 이제 어린이에 쓴 글들 보면 되게 약간 시끄러운 면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도 굉장히 재밌게 잘 지내셨을 것 같은 그런 상상이 들어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차상 선생님을 조금 더 부각하는 그런 작품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어린아이들이 뽑은 그 당시 어린아이들이 뽑은 가장 인기 있는 집필자가 차상찬 선생님이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차상찬 선생님이 어린아이들이랑 같이 행사도 많이 하시고 했던 사진들이 지금 남아있거든요. 어쩌면 정정원 선생님은 또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후로도 어린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셨던 건 차상찬 선생님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 하고 싶으신 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네, 올해 어떠셨는지 어떤 시간들을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저는 조금 좀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시국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이 글을 쓸 수 있어서 너무나 힘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전화가 오고 누가 전화 와가지고 너무 막 걱정하면서 정말 나라가 어떻게 될까 너무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걸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이런 더 힘든 상황에서도 이렇게 싸우신 분들이 있다. 우리는 어떻게든 다 해낼 거다, 이겨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저한테는 되게 힘든 시기를 차상 선생님 얘기를 읽으면서 용기도 내고 또 나도 저희 세대는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생각은 별로 안 하는 젊은 세대잖아요. 근데 좀 어려운 어쨌든 시기를 겪을 때 차상 선생님을 만나게 되어서 글 쓰는 한 사람으로서도 되게 용기를 좀 잃지 않을 수 있었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조금 더 정신을 차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고 이런 귀한 집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마디 했는데 30마디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미 작가님, 우리 그림 그려준 김미 작가님한테 질문을 몇 개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너무 쑥스럽다고 자기는 절대 이 단상에 나오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오늘 뵈니까 화장이 너무 잘 먹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름다우시니까 용기를 가지시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가님께서 그림 그리시기 전에 차상찬이라는 이름을 이제 처음 들으셨잖아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처음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 같은 게 있었을까요? 죄송하지만 솔직히 처음에 차상찬 선생님에 대해서 몰랐거든요. 인터넷으로 차상찬 선생님을 찾아봤는데 눈빛이 너무 맑으신 거예요. 크시고 일제강점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어쩜 저렇게 어린이 같은 표정과 눈빛이실까? 그게 좀 신기하고 되게 어린이 같은 표정과 씩씩함을 느꼈어요. 이름도 좀 차상찬 하면 좀 씩씩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차상찬 이렇게 읽어주시는 예. 저희가 책 만들면서 차상찬 선생님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약간 죄송하긴 하지만 친구 같기도 하고 좀. 예. 감사합니다. 전반적인 그림 컨셉을 이렇게 잡으시잖아요. 예, 어떻게 컨셉을 잡으셨고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간단하게라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제일 큰 고민이 일제 강점기고 이 사진들을 찾아보면 다 좀 흑백에 어둡고 배고픈 시절이고 막 삶과 죽음을 오가던 그런 시기잖아요. 그리고 근데 이 그림 자체는 또 어린이 그림책이어서 이거를 너무 흑백으로 너무 배고프고 불안하고 전쟁 그런 느낌은 또 있지만 그것보다는 희망과 밝음을 좀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현실적인 그 일정강점기의 그 현실을 표현해야 하는지 아니면 좀 더 밝은 희망 이런 쪽으로 표현을 해야 할지 그 중간쯤을 어디 찾아야 될지 그게 약간 고민이었어요.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어려운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곡은 인물 고증을 위해서 이제
자료를 참고하셔야 되잖아요. 어떤 자료를 주로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 편집자님이랑 작가님이 주신 책을 도서관에서 좀 검색 찾아보고 인터넷 찾아보고 좀 그랬습니다. 좀 애매한 질문인데 제가 아는 그림 작가분이랑 작가 한 분은 책 만들다가 싸우시고 평생 안 보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게 사실 서로 이게 협력한다는 게 어려운 부분인데 이거 두 분이 협업할 때 박찬 작가님과 협업할 때 야 그림이 먼저지 아니면 글이 먼저지 아니면 장면이 먼저지 문제가 우선이지 이러고 싸우셨을 것 같은데 어떤 그런 문제는 없었나요? 제가 책을 꽤 한 20년 만들었는데 그림 그리는 일로요. 이렇게 팀워크가 좋은 건 처음이었어요. 너무 네 분이 주기 너무 착착 맞게 뭐를 필요하다 내가 어떤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바로 그 다음 날 주시고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리면 다들 너무 좋다고 저를 막 이렇게 칭찬하면 어깨도 쓱하고 더 잘하게 되잖아요. 칭찬을 많이 듣고 그래서 되게 즐거운 작업이었습니다. 어쩐지 아까 처음 뵀는데 어깨가 하늘 위에가 있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사랑선생을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 조금 그림으로 바꾸기 어려웠던 것? 아니면 오히려 그림이니까 더 살아났던 장면? 뭐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제일 좋았던 장면은 차상찬 선생님이 어린이들에게 어린이 잡지를 주는 장면이 좋았거든요. 다른 장면은 뭐 좋긴 했는데 제가 어린이 그림책을 많이 하니까 어린이들이 나와서 이 장면이 되게 좋았어요. 다른 장면들은 내용이 좀 슬프고 좀 그런 장면들이 많은데 그런 내용에 제가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다른 장면은 좀 슬프고 불안한 장면이 많은데 이 장면만큼은 마음껏 차장차님이 선생님이 웃어도 되는 거예요. 다른 장면들은 되게 어려웠던 게 이제 고뇌하시는 장면과 희망을 갖고 있는 장면을 한 얼굴에서 그려야 되는 게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 장면만큼은 마음껏 선생님이 웃으실 수 있고 즐겁게 어린이들에게 책을 나눠줄 수 있어서 이 장면은 그렇게 즐거웠어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 이 작업을 하면서 뭐 느끼셨던 여러 가지 소회를 한마디로 좀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죠. 요즘 어린이 출판 시장이 좀 안 좋다고 하거든요. 어린이 인구도 줄고 워낙 유튜브나 뭐 이렇게 애니메이션 매체가 많으니까 그림책을 만들어도 잘 판매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요. 저도 이렇게 어쨌건 생활인이니까 앞으로 생활에 대해서 앞으로 저는 좀 그림책 작가로 평생 죽을 때까지 일을 하고 싶은데 과연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고민을 가끔 하는데 이 책을 보면서 차상찬 선생님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낀 게 어쩜 이런 일제강점기에서 사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죽거나 감옥에 끌려가시기도 했어요. 이런 상황에 글을 쓰고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주시려고 막 여러 가지 이름으로 책을 내신 게 정말 존경스럽고 배워야겠다. 이런 정신? 배워야겠다고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뜻깊은 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도 글을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왜 이 동화책을 나한테 맡겼어도 내가 썼을 텐데 우리 정윤 선생님한테 속으로 되게 불편했습니다. 근데 책 나온 거 보니까 역시 동화는 동화 작가에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 아주 잘 나온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몇 가지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원래는 어린 학생들 위주로 맞추게 해서 선물로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어린아이들 위주로 제가 문제를 낼 테니까 손 들고 답변을 해주시면 그 친구들 나갈 때 저 아까 문제 맞힌 사람이에요 그러면 선물로 드릴 거예요. 오늘 우리 두 작가 선생님한테 마지막으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